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9회차 주말 회차입니다. 라리가와 EPL 조합으로 오랜만에 돌아온 구성이죠. 첫 번째 경기입니다. AT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의 경기입니다. 빌바오와 세비야에게 최근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인 AT 마드리드죠. 이 두 경기 모두 상대보다 더 많은 찬스를 만들었지만 이 마무리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히메네즈, 그 다음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이미 부상인 상황에서 최근엔 모라타까지 부상자 명단에 추가되면서 이 AT 마드리드의 전력 누수는 확실하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지난 라운드 홈에서 발렌시아에게 2대0 승리를 거둔 라스팔마스입니다. 이 AT 마드리드와의 지난 맞대결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고 승리를 거뒀던 만큼 이번 경기 좀 자신감이 있겠죠. 전력 누수가 있는 AT 마드리드지만 그래도 전력상의 우위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라스팔마스가 최근 기세가 좋고 이 AT 마드리드 상대로 지난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변수는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AT 마드리드가 홈 경기이기도 하고 우세함은 있을 겁니다. AT 마드리드의 이 승모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풀럼과 에스턴 빌라입니다. 지난 라운드 본머스에게 3대1 승리를 거뒀던 풀럼이죠. 공식전 6경기 만에 오랜만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히메네즈가 부상이지만 최근 신예 공격수 무니지가 타워지면서 이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지난 라운드 맨유에게 패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의 경기력들은 준수했죠. 이 카마라가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출전이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세는 좀 상반돼 보이는 두 팀인데 다만 에스턴 빌라의 성적과는 별개로 최근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또한 최근 풀럼이 수비 라인이 좀 불안한 모습이 있었던 만큼 이 경기 풀럼의 패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뉴캐슬과 본머스입니다. 지난 라운드 노팅햄에게 2대3 승리를 얻었던 뉴캐슬입니다. 원정 경기에서 최근 5경기 10실점, 수비가 크게 불안한 게 불안 요소죠. 이 골키퍼 닉 퍼프, 윌록, 조엘링턴, 윌슨, 이삭 부상자 명단에 올라 있어서 전력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는 뉴캐슬입니다. 지난 라운드 풀럼에게 3대1로 패하면서 좋았던 기세가 꺾인 본머스죠. 이 지난 경기에서도 찬스는 많이 만들면서 물오른 공격력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전력이 우위이기는 하지만 불안한 수비 그리고 본머스의 물오른 공격력은 큰 변수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경기 뉴캐슬의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노팅엄과 웨스트햄입니다. 지난 라운드 뉴캐슬에게 2대3으로 패했던 노팅엄, 리그에서는 최근 4경기 1무 3패,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수비 불안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죠. 공격수들의 개인 폼이 좋다는 것은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지난 라운드 아스널에게 0대6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던 웨스트햄입니다. 최근 공식전 7경기째 승리가 없는 아주 최악의 흐름이죠. 이 중앙공격수의 부재와 함께 파케타까지 빠지다 보니까 특유의 딸깍 축구도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엔, 쿠두스 같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만 막는다면 유리할 고지는 노팅엄 쪽으로 기울겠죠. 다만 이 팀의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 많기 때문에 실점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 경기 노팅엄의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코리안 더비로 치러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토트넘과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브라이턴에게 2대1 극적인 역전승을 기록한 토트넘입니다. 주장 손흥민이 복귀하면서 완벽한 라인업 구축이 가능해졌죠. 최근 홈에서는 맨시티에게 패배한 FA컵 빼면 7번의 경기 중 6번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서 상당히 페이스가 좋은 토트넘입니다. 지난 라운드 홈에서 브랜트포드에게 0대2로 패한 울버햄튼입니다. 황희찬은 명단에서 빠지면서 휴식을 취했죠. 또 이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 기사에 보면은 황희찬 선수가 현재 몸 상태가 100%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경기 이후 쿠냐의 부상 소식이 있습니다. 만약 쿠냐가 결정하게 된다면 울버햄튼에게는 굉장히 큰 공백이 되겠죠. 토트넘이 홈에서 기세가 굉장히 좋고 쿠냐의 부상 변수까지 있는 만큼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 오사수나와 카디스의 경기입니다.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드에게 1대0 신승을 거뒀던 오사수나죠. 이 득점의 절반가량을 부디미르가 책임지고 있는 팀입니다. 부디미르가 터져야지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죠. 지난 라운드 베티스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리그 20경기째 승리가 없는 최악의 부진에 빠져있는 카디스입니다. 이 공격력이 정말 답도 없이 약한 팀인데 수비적으로 나서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오사수나의 최근 경기력이 조금은 더 좋지만 오사수나 역시 득점력이 좋지는 않죠. 이 경기 오사수나의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는 맨시티와 첼시의 경기입니다. 주중 코펜하겐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둔 맨시티죠. 이 주말 경기와 비교해서 로테이션을 적절히 가동하면서 체력 안배도 했습니다. 다만 잭 그릴리시와 베나실의 부상은 이 출전이 지금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죠.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연승을 기록한 첼시입니다. 이 팔머를 공격수로 활용하는 전술이 최근 잘 통하고 있죠. 다만 주도권을 완전히 내준 리버풀전에서는 좋지 않았던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맨시티가 주중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로테이션을 가동을 했고 첼시가 주도권을 내주는 경기에서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경기 맨시티의 승 추천드리겠습니다.